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11주차 2교시 게임이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 게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공공재 및 내시 균형 무엇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할 세부 내용들이에요. 과정게임, 내시 균형, 전략적 선택 무엇인지 보도록 하고, 공공재, 뷰티풀 마인드 영화, 사슴과 토끼 사냥 등등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게임이에요. 과정게임. 과정게임의 이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과점 기업들이 독점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임도 용의자 딜레마 게임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1교시 때도 설명했지만 독점 기업은 여러분들이 한국전력 거의 독점 기업이에요. 그리고 뭐 수자원공사 여러분 수도 거의 독점이고요. 통신은 한국통신이 독점이었었으나 지금은 SK텔레콤도 있고 LG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과정기업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세 개잖아요. 그래서 거의 통신 쪽은 과정기업이다라고 일단 보여주고 있고, 이 철강 산업을 보게 되면 거의 포항제철 포스코가 거의 독점이고, 여타 뭐 인천제철, 뭐 동부제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나 합쳐봤자 포항제철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철강에서는 과점으로 봐야 되나 독점으로 봐야 되나, 근데 아마 포스코가 거의 독점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점은요, 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뭐 쌍용차, 대우차, 뭐 삼성차 있으나 거의 현대 기아차가 뭐 과점 형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과전 제품, 가전 제품, 뭐 삼성, 네, 삼성, LG 이렇게 보면 쭉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점 게임이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점 기업 간의 게임에서 각 기업의 수입은 자기의 생산량뿐만 아니라 상대방 기업의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 생산량도 상대방 기업에 영향 미치겠으나 우리가 가격을 올리고 내리면 내가 수입이 많아지고 적어지고도 있겠지만 상대방 기업에도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는 거겠죠. 독점이라면 뭐 아무 관계 없어요. 독점이라면 내가 가격을 올리면 그냥 올리는 거고 내리면 내리는 거죠. 독점 기업은. 완전 경쟁은 내가 가격 올리면 소비자가 안 가면 되죠. 비싼 데는 안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과점은 영향을 줘요. 네. 자동차 현대하고 뭐 기아가 가격 올리면 영향을 주겠죠.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삼성에서 올려버리면 LG전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생산량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점 기업, 뭐 과점 게임 이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과점 게임의 사례예요. 우리 현실적인 사례들입니다. 현실 세계 이야기. 이란과 이라크만이 존재하는 과점 시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원유 시장. 물론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베네수엘라도 있고 있겠지만 아마 이란과 이라크의 그 원유 생산만 우리가 존재한다고 과점 시장을 가정해 보는 겁니다. 두 나라 원유 생산을 두 나라가 모두 원유를 생산하고 협상을 통해서 두 나라가 원유 생산량을 감출까요? 원유의 국제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급과 소비 시장에서 그만큼 공급을 줄이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가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생산량을 좀 감축해서
가격을 좀 높게 팔자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막 생산해서 팔게 되면 언젠가 바닥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 나기 전에 좀 더 돈을 많이 벌자 우리 둘이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두 나라는 일단 생산량 감축에 합의한 뒤에 각 나라의 합의 사항을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고 계속 높은 생산량을 유지할 것인지를 이제 이란과 이라크는 각각 합의 후에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협상을 했다. 생산량 감축해 가지고 원유 가격 비싸게 팔기로 우리가 합의를 했으니 합의 사항을 준수할까? 아니면 무시하고 계속 많은 생산량을 유지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 그게 이란과 이라크의 이제 과정 게임의 사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그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있죠? 그 게임과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쁜 것 중에 조금 나은 걸로 대부분 다 선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이론을 여러분 주위의 모든 상황을 게임 이론과 맞대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대략 여러분들은 결론을 알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재미있는 상황들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게임의 사례 또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의 선택이 있고 이란의 선택이 있어요. 약속한 대로 생산량을 감축하는 경우가 있죠. 생산량을 감축하게 되면 각각 500억 달러씩 벌게 돼요. 네. 생산량을 각각 줄이게 되면 원유도 아끼면서 각각 500억 달러씩 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높은 생산량을 유지하게 되면 원유는 원유대로 많이 생산하게 되면서 각각 400억 달러를 벌게 되는 거겠죠. 서로 생산량을 감축하게 되면 많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으나 이란과 이라크가 또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죠. 상대방을 서로 못 믿는 겁니다. 이라크 입장에서 생산을 감축을 시켰어요. 근데 이란이 무시하고 계속 높은 생산량을 유지시켜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높은 생산량을 유지한 이란은 600억 달러를 벌게 되고 합의대로 생산량을 감축한 이라크는 300억 달러를 벌게 되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이라크가 높은 생산량을 유지해 버리면 600억 달러를 벌게 되는 거고 이란이 생산량을 감축하게 되면 이란은 300억 달러 벌게 돼요. 이 상황은 손해보는 쪽이 생산량을 감축하는 쪽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근데 높은 생산량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 서로 높은 생산량을 서로 유지해 버리면 각각 400억 달러밖에 벌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높은 생산을 유지해 가지고 600억 달러 아니면 난 400억 달러 선택할래. 이라크 입장에서 나 600억 달러 아니면 400억 달러 선택할래. 그러는 거겠죠. 물론 제일 좋은 건 원유도 아끼고 둘 다 생산량을 감축해서 각각 500억 달러를 버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였으나 현실은 그러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둘 다 높은 생산량을 유지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처럼 이란과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 입장에서도 결국 나쁜 것 중에서 덜 나쁜 것을 선택한다라고 결론을 미리 우리가 알 수 있고 결론을 알고 시작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 게임의 이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과 약속한 대로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고
약속을 어기고 생산량을 늘려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생산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약속 어기고 생산량을 더 많이 늘리거나. 이란이 약속을 지키고 이라크가 약속을 어긴다면 600억 달러 수입을 올릴 수가 있고, 약속을 지킨다면 수입은 500달러로 볼 수 있겠죠? 이란이 약속을 지킨다면 높은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이란이 약속을 어기고 이라크도 약속을 어기면 400억 달러 수입, 이라크가 약속을 지키면 300억 달러 수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두 나라가 서로 약속을 어기는 것이 그래도 나쁜 것 중에 좀 더 낫지 않겠니?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란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라크 입장에서는 약속을 어기고 높은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 양쪽 입장의 결론은 높은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이 이라크에게는 우월 전략이고, 같은 논리로 이란에게 있어서도 생산량을 계속 높은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이 이란에게도 우월 전략. 이란과 이라크 모두 다 높은 생산량이 우월 전략으로 결론을 맺게 되겠죠. 따라서 두 나라 모두 계속 생산량을 계속 높여 나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게임 이론, 물론 이제 협상을 메고 이제 돌아간 다음에 며칠간 한두 달은 약속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슬슬 이제 약속 어기면서 생산량을 높여가겠죠. 오페크가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페크 회의를 통해 가지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로 생산량 줄이자. 그러는데 아마 지금까지 잘 안 지켜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게임 이론의 결과라고도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앞에서 이제 이라크 입장 봤으니까 우리가 이란 대통령 입장도 알아봐야 되겠죠? 똑같죠. 이란도 이라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약속을 어기고 높은 생산량을 유지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예요. 하지만 과정기업들이 왜 독점 이윤을 누리기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 생산량을 줄이면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어떤 공동행위를 통해서 독점적인 이윤을 얻는 것이 과정기업들에게는 합리적인 일이지만 개별적으로는 약속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유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인작용은 우리가 앞서 쭉 살펴봤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용들을 봤습니다. 용의자들이 이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자백을 하게 되듯이 과점기업들도 이기심 때문에 공동보조를 통해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높이고 독점 이윤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와 협상을 한다든가 이 다음에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 상가든가 모여서 협상을 맺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게임 이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협상하는 도중에도 결과를 대략 여러분들이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미리 게임 이론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번엔 네 번째 공공재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 2에 공공재란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가 공공재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는 공공재 이렇게 불러주고 있고, 뭐 배제 불가능성이라든가 뭐 비경합성이다 라고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고요. 공공재인데 굳이 뭐 경합할 필요가 있겠나요? 그렇습니다. 보수 행렬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임씨가 있고 홍씨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편의상 임씨, 홍씨 부르는 거예요. 공공재를 서로 이제 공원을,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드는데 임씨하고 홍씨가 서로 만나서 우리가 서로 투자를 해가지고 공공사업을 위해서 공원 하나 만들자 하고 임씨하고 홍씨가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서로 부담하게 되면 500씩 투자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협상을 했겠죠. 네, 협상을 했겠죠. 네. 니네나 우리나 그 사는 동네라든가 뭐 공장 앞에라든가 뭐 상가 주변이라든가 어쨌건 공원을 만들면 임씨나 홍씨나 서로 유리한 거예요. 길게 보면 땅값이 올라가든지 뭐가 좋아지든지 좋아지겠죠. 그래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각각 500씩 이렇게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자라고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임씨가 이제 또 임씨나 홍씨나 돌아서면서 머리도 돌리겠죠. 내가 부담하지 않으면 나는 250억이라는 돈을 오히려 더 벌 수가 있어요. 왜? 안 하게 되면 홍씨 혼자서 부담하게 돼가지고 홍씨가 750을 떠맡게 되면 나는 250이란 걸 득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홍씨가 혼자서 공원을 쫙 만들어 놓으면 나는 그 공원 이용만 하면 되는 거고, 홍씨가 공원 만들어 놓으면 내 공장, 내 집, 내 주변이 땅값이 올라가니까 나는 득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오히려 250이란 만큼 득을 보게 되는 거죠. 홍씨는 750 부담만 하게 되는 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임씨가 부담하지 않고 홍씨만 또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도 홍씨가 부담하는 경우는 임씨가 부담하지 않고 어쨌건 부담하는 쪽은 750이고 부담하지 않는 쪽은 250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씨가 홍씨가 서로 돌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부담을 안 하겠죠. 안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하기로 했었으나 부담하게 되면 750 독박 쓰는 것이고 안 하면 오히려 250 나는 벌게 되는 거니까 참 좋은 거겠죠. 결론은 서로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론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공재 전개인데요. 전형적인 용의자 딜레마 게임의 성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 순번 첫 번째 것은 홍씨 순편이, 두 번째 것은 임씨 거라고 되어 있네요. 이 게임에서 각각의 사람들은 우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전략을 각각 선택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공원은 만들어지지 못하게 돼요. 왜? 각각의 사람 우월 전략, 즉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전략을 각각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즉 공원은 만들어지지 못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두 사람이 모두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재의 경우에 이와 비슷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공공재 소비를 원하면서도 서로 비용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가 생산, 공급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런 민간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공원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일을 각각 떠맡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공재 전개 사례도 우리가 쭉 보았듯이 결국은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과 거의 유사한 결론, 그것이 곧 우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 공원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같이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공공재, 또 게임, 또 공공재 전개 이렇게. 그래서 주위에 여러분 앞으로 협상을 하게 될 때는 결론을 이렇게 알고, 게임 이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면 결론을 알고 들어가는 거 되지 않겠어요?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또 내식 게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식 게임이 무엇인가? 이 내식 균형에 대해서, 내식 균형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월 전략 균형의 문제점 앞에서 쭉 봤죠? 이것이 존재하는 게임이 얘가 현실에서는 뭐 흔하진 않아요. 우월 전략 균형의 문제점, 내식 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나의 입장에서 최적인 전략이 바로 내식 균형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내식 균형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내식 균형 충족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주어진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서만 최적 대응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식 균형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쭉 해보는 거예요. 우월 전략 균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내식 균형이 무엇인지 그 이해를 한번 여러분들 쭉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게임 이론이라는 것도 있구나. 수학이라든가 경영학, 경제학에서 특히 창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알고 시작해야 되겠죠. 동업자가 있다면 동업자 간에도 게임 이론이 적용될 것이고, 주변 동일한 업종, 내가 PC게임을 한다 또는 커피숍을 한다, 그러면 주변에 같은 업종 사람들과 서로 협약을 맺겠죠. 커피값 얼마로 이하로 내리지 말자, 뭐 쭉 협상을 할 텐데 그런 게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결론은 미리 예상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되겠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게임 이론의 바탕으로 해서 알고 들어가면 더 좋겠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둡니다. 다음 페이지 뭐가 있을까요? 내식 균형의 또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전략에 따라 자신에게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내식 균형이에요. 상대방 전략에 따라서 나에게 가장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내식 균형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 전략도 여러분들이 파악해 봐야 되겠죠. 남자와 여자가 식사를 같이 하고 싶지만 원하는 음식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비빔밥을 먹고 싶은데 여자친구는 떡볶이 튀김을 먹고 싶어요.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은 해장국 먹고 싶은데, 순댓국 먹고 싶은데, 설렁탕 먹고 싶은데 여자친구는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요. 어쩌겠어요? 그럼 내식 균형 이론은 어떻게 내려주느냐? 남자와 여자가 원하는 음식을 각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즉 그래야 두 사람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냥 남자가 뭐 해장국 먹고 싶고 순댓국이 먹고 싶고 설렁탕이 먹고 싶더라도 여자친구가 먹고 싶어하는 스파게티를 드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스파게티가 이것도
콤비오나라? 콤비오나라입니까? 뭡니까? 미안해요. 제가 스파게티 집 가가지고 주문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는 건 딱 하나. 토마토, 네,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스파게티 치킨 토마토밖에 해본 말이 없습니다. 하여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먹는 거를 같이 먹든가 유사하게 먹는 것이 내시균형 이론의 좋은 선택. 그래야 두 사람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 들으셨죠? 이제 균형 이론 게임 이론 공부하셨으니까요. 우리 이제 남자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또 내시균형의 이해. 내시균형은 게임 이론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들어가고 있어요. 현실의 게임이 내시균형의 상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우월 전략 균형은 내시균형의 성격을 갖고는 있으나 그 역은 성립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갈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안 간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 역이니까요. 어떤 전략이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해서 최적 대응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 전략은 상대방의 특정한 전략에 대해서도 당연히 최적 대응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게임 이론 중에서 이런 내시 균형을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이 사회생활, 인간관계 등등에서 내시 균형을 적용한다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현실의 게임이 내시 균형 상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용의자 게임이라든가 이란 이라크도 보면은 우월 전략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나쁜 것 중에서 그나마 덜 나쁜 거. 현실 게임에서도 내시 균형 상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그러는데 또 지금부터 공부를 하게 됐죠. 이 다음 장부터 그 설명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시 균형의 사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옥과 한성 반점의 사례가 있어요. 청주옥은 한식집이에요. 청주옥은 한식집. 한식. 어떤 책에는 한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책은 청주옥 한식집이니까 비빔밥을 팔고 있고 된장찌개를 팔고 있겠죠. 한성집은 한성 반점 중국집이에요. 바로 서로 붙어 있어요. 한식집과 중국집이 서로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매일 고민하겠죠. 한식 먹을까 중국식 먹을까 매일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 이제 업체 간에 한식집은 한식집대로 중국집의 영업 방침, 짜장면과 우동 가격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죠. 또 한식집도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팔고 있는데 어떤 거를 더 대표 주자로 내세울지 또 판단해야 되겠죠. 한식집이 비빔밥을 내세우고 중국집이 짜장면을 내세운다면 한식집은 8억이고 벌고 중국집은 5억을 벌게 돼요. 반면 비빔밥을 또 내세운다면 비빔밥과 우동이 붙게 되면 한식집은 4억이고 중국집은 또 4억을 벌게 되는 거예요. 또 한식집이 된장찌개를 대표 주자로 내세운다면 중국집은 짜장면을 대표 주자로 내세운다면 한식집은 3억, 중국집은 7억을 벌게 되는 거겠죠. 또한 한식집은 된장찌개, 중국집은 우동을 내세우게 되면 한식집은 청주, 우동집은 또 9억을 벌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식집은 뭐를 가장 많이 팔고 싶어 할까요? 비빔밥을 팔고 싶어 하겠죠. 8억이니까. 중국집은 뭐를 가장 팔고 싶어 할까요? 우동을 또 많이 팔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서로 경쟁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뭐 이렇게 팔아도 되겠으나 중국집이 싫어할 것 같고, 중국집은 또 이거나 이거를 원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플러스가 되면 어느 한쪽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뭐 이것도 이 선택도 뭐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선택도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으나 중국집이 뭐 구억을 계속 강조할 수 있겠죠. 네. 한식집은 비빔밥을 또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시 균형의 그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점도 우월 전략을 갖지 못해요. 청주 식당이 비빔밥을 선택하게 되면 한성 반점은 짜장면을 선택할 것이고, 청주 식당이 된장찌개를 선택하게 되면 한성 반점은 우동을 선택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두 개의 내시 균형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한식집이나 중국집이나 청주집이나 한성집이나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할 거예요. 따라서 각각의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개의 내시 균형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청주기 비빔밥을 선택하게 되면 한성 반점은 짜장면을 선택하고, 또 하나의 내시 균형이 존재하죠. 즉 청주옥이 된장찌개를 선택하게 되면 한성 반점은 우동을 선택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시 균형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고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두 개만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더라도 필요한 거고, PC방도 할 때 필요한 거고, 뭐 노래방을 할 때도 필요한 거고, 이런 내시 균형 항상 필요하시다. 상대방의 그 주도 종목에 따라서 나의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메뉴에서도 내시 균형, 게임 이론은 항상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잠시 느껴볼 수 있었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가 뭐가 있는지 이제 많이들 궁금하시죠? 재밌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풀 마인드예요. 뷰티풀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이건 영화예요. 실제 있었던 영화입니다. 실제 있는 영화예요. 이거 게임 이론 공부하시고 나서 이 뷰티풀 마인드 영화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참가자는 내시와 친구들이 있고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고 내시와 친구들이 있어요. 네. 예쁜 금발미녀와 친구들이 있어요. 네. 내시가 남자들 중에서 가장 킹카, 여자친구들 중에서는 금발미녀가 퀸카.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여러 명 와 있어요. 목적은 남자들, 내시와 그 친구들이 이 여자친구들과 같이 서로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로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어디 뭐 클럽에 갔든 아니면 야외를 갔든 네, 서로 이제 쌍쌍 커플끼리 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나요? 작업? 제가 아는 용어가 많지 않네요. 네, 커플. 어쨌건 처음부터 내시와 친구들이 금발미녀에게 접근하게 되면, 즉 선택된 한 명의 남자만 만족하게 되겠죠. 금발미녀가 누구라고 그랬죠? 여자들 중에서 퀸카. 여자들 중에서 퀸카가 금발미녀예요. 근데 여러 남자들이 금발미녀가 제일 매력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다 금발미녀한테 접근하게 되면 금발미녀가 그 중에 한 남자만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 내시와 남자들 친구들 중에서 한 남자만 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 다른 남자들은 자존심이 상한 금발미녀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겠죠. 여자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금발미녀예요. 모든 남자들이 금발미녀한테만 갔다 그 말이에요. 모든 남자들이.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근데 금발미녀가 그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하게 됐어요. 그럼 나머지 세 사람들은 꽝이겠죠? 두 사람은 서로 만족하겠죠. 딱 한 명의 남자만 만족을 하겠죠. 선택받은 남자만.
그럼 나머지 꽝된 남자들이 이제 다른 여자친구들한테 접근하려고 하는데 마음 상한, 자존심 상한 금발미녀 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외면하겠죠. 저보다 더 잘 알죠,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여러분들 해보라 그 말이에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목적이 뭐예요? 여자친구들과 노는 거예요. 내시와 친구들이, 남자친구들이 여자들과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금발미녀 친구들에게 접근하라 그 말이에요. 금발미녀한테 가지 말고 금발미녀 친구들한테 접근하라 그런 얘기예요. 내시와 친구들은 최대 만족 딱 한 명이죠. 금발미녀를 만나지는 못하겠으나 어떤 남자 한 명이 최대 만족은 얻지 못하겠으나 그러나 만족 제로 여자들과 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해 잘 하시잖아요. 네, 이해가죠? 그나마 금발미녀를 쟁취하지 못했으나 남자들이 그러나 금발미녀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지만 꽝은 아니다 그거죠. 꽝은 아니가 차선의 선택을 했다. 그게 바로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목적이 노는 거였기 때문에 금발미녀랑 노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들과 노는 거니까 같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존 내시가 생각한 균형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시의 균형, 내시 균형 이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이 뷰티풀 마인드 영화는 실제로 영화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저도 본 지 오래돼 가지고 머리가 요즘에는 잘 까먹고 해서요. 보긴 봤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아시죠? 네, 친구들과 의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를 안 상하려면 금발미녀한테 처음부터 가지 마시고 금발미녀 친구한테 먼저 가시라 라는 것을 또 여러분께 더 잘 아시죠? 사슴 사냥 게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냥꾼 A하고 B가 있어요. 각각 토끼와 사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 상대방의 선택을 몰라요. 사냥꾼 A와 B는 서로 사냥을 나갔는데 각각 저 상대방이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사슴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의 선택을 몰라요. 근데 하나의 선택만 선택해야 돼요. 나는 사슴이면 사슴, 나는 토끼면 토끼. 이렇게 하나의 선택만 하라 라고 주어진 겁니다. 사냥꾼 A가 사슴을 잡는다면 상대방과 협력해야 되겠죠. 왜? 사슴은 혼자 못 잡거든요. 한 사람이 보내면 한 사람이 총 빵 쏴야 되고, 토끼는 혼자도 사냥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사슴보다는 가치가 떨어지겠죠.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따라서 우리가 사슴을 잡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사회적 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즉 A와 B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 사슴을 잡기 위해서는 라고 보는 거예요. 즉 A와 B가 서로 협력해 가지고 둘 다 사슴을 잡자라고 서로 덤벼들면 A와 B가 두 마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각각 A도 사슴 두 마리, B도 사슴 두 마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냥꾼 A가 나는 사슴만 잡을래? 그러면 꽝. 사슴 B는 토끼만 잡으면 한 마리 잡을 수 있는 거겠죠. B는 처음부터 토끼만을 예상했다면 한 마리 잡는 거겠죠. 혼자 사슴 잡겠다는 사람은 꽝이 되는 거죠. A는 처음부터 토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B는 처음부터 사슴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A는 토끼 한 마리 잡을 수 있겠으나 B는 사슴을 꽝 치는 거죠. A와 B가 처음부터 토끼를 잡으려고 했으면은 각각 한 마리의 토끼는 잡을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사슴은 A와 B가 서로 협력해서 사슴을 잡겠다 그랬으면 각각 2마리씩 잡을 수 있겠으나 협력 없이 사슴 잡겠다고 들어갈 경우에는 꽝이다 그 말이에요. A나 B나 혼자 사슴 잡겠다고 들어갔으면 서로 꽝이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따라서 내시 균형 이론은 상대방이 사슴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되면 자신도 사슴을 선택하시라 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 협조하여 사슴을 선택하게 되면 서로 협조해서 이득 둘을 얻는 것이 토끼를 선택해 가지고 빵이 되는 위험을 서로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슴 잡겠다는데 협력하면 2마리인데 상대방은 토끼인데 나 혼자 사슴 잡겠다고 빵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시라. A와 B가 서로 협력하시라 라는 것이 사슴 사냥 게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A와 B가 서로 협력해서 사슴 잡겠다고 그러면 각각 2마리씩 잡는 거예요. A는 사슴이고 B는 토끼 잡겠다 그러면 사슴은 꽝 치고 토끼 1마리 잡는 것이고, A는 토끼 잡겠다 그러면 1마리 잡겠으나 B는 사슴 잡겠다 그러면 꽝이고, 둘 다 토끼 잡겠다 그러면 각각 1마리씩은 잡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럼 가장 결과적으로 우월한 선택은 A와 B가 서로 협력해 가지고 각각 사슴을 잡겠다 들어갔다면 2마리씩은 서로 잡을 수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슴 사냥 게임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정리하기, 이번 시간 배운 거 잠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 공동체 게임도 한번 쭉 살펴봤고, 과정 게임도 한번 살펴봤고, 내시 균형 살펴봤어요. 내시 균형에서는 한식과 중식 게임 한번 쭉 살펴봤었고요. 뷰티풀 마인드 영화도 한번 여러분 쭉 감상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겠네요. 그리고 사슴 사냥 게임,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협력 과정 여러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2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리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군요. 한번 쭉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시간이요 한 75분인데요 1교시 때 30분, 이번 시간 한 43분 정도 됐나요? 그래서 총 한 73분? 네. 2분 정도 제가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